여심 저격입니다. 오늘은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트위터 코리아의 김현정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먼저 어떤 계기로 난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쓰셨는지, 또 글로벌 기업에서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사님이 살아오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예. 10년 동안 예. 하신 끝에 나오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육아책을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예,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육아책을 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케팅을 지금 이제 17년 하고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마케팅 쪽으로만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광고 마케팅 쪽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책 쓰면은 그쪽으로 써야겠다. 뭐 그런 사례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책이 나왔는데 육아책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네. 제 딸이 이제 10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다 보니까 육아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시중에 있는 육아책을 많이 봤는데 네. 정말 뭐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 그다음에 뭐 아이를 잘 키운 분들이 또 이렇게 성공담으로 쓰신 책들, 뭐 엄마표, 뭐 홈스쿨링,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다 보니 너무 더 좌절감이 커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애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생각을 거꾸로 해보자. 차라리 제가 그동안 17년 일해왔던 경력을 썩히는 게 아니라 육아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더 육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으로 난 회사에서 육아를 배우지 않았나? 회사에서 육아를 배우지 않았나? 이런 두 네.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더라고요. 사람도 스승이고, 일도 스승이고, 상황도 스승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움들을 육아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워킹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면 이 공유하는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다는 표현이 사실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네. 보통 육아와 회사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이사님께서 찾은 해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예, 처음에 난 육아를 회사에서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뭐 육아를 가르쳐 주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회사에서 뭘 배우지? 뭐 회사 지긋지긋한 이 회사에서 도대체 뭘 배워? 갔다 오면 뭐 집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네네. 집에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육아가 있고 가사 일이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워킹맘들이 회사에서 100을 하고 가정에서 100을 하고 200을 해야 되는 걸로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돼요. 심적, 물리적 부담을 다 가지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배운 원리를 육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사가 조직이다 보니까 결국 네. 리더십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걸 볼 때 회사에서 매니저 중에 리더의 타입도 있고 보스의 타입도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리더와 보스의 차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이제 단순히 그냥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뭐 힘든 존재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는 CEO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를 CEO 그리고 남편은 공동 창업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가정의 이제 향방이 결정되고 그 배가 이제 제대로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념들,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용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어떤 팁들, 방법들 이제 이런 것까지 개념과 이제 실천 방법들을 함께 이제 묶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도요, CEO의 관점에서 하면 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장님 마인드로 일하면 모든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회사 다닐 때도 네. 내가 CEO의 관점으로 다니는 것도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엄마들도 그냥 집에서 내가 이렇게 뭐 이 일 저 일 다 하고 정말 지치고 힘든 존재로서가 아니라 네. 정말 당당하게 이 가정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네. 훨씬 이제 관점만 바꾸면 굉장히 이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식에도 대입이 된다는 게 좀 또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네. 이사님 같은 경우도 경력 단절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 시기에 어떤 점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경력을 이어가셨나요? 네, 사실 제가 경력 단절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경력 단절 요 말이 이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둘 때 얘긴데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초등학교를 입학시켜본 엄마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아이가 사회에 처음으로 나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긴장, 엄마 아빠 다 긴장,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긴장 모드인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회에 처음으로 나가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수환이가 지금 10살인데 9살 때까지 남의 손에 컸어요. 7살 때까지 남의 손에 컸어요. 그래서 이제 8살 초등학생이 됐을 때 제가 최소한 1년은 아이에게 좀 같이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요. 제 평생에 어쨌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1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육아휴직 제도를 알아봤는데 제가 해당이 안 됐어요. 예. 수환이 나이가 살짝 그 법적 제도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나이여가지고 육아휴직을 못 받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어렵게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게 되는데 굉장히 뭐 저도 지금도 사랑하는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이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경력 단절이 사실상은 됐고, 근데 저는 그게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 그만둘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한테 나중에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일을 포기했잖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게 1년 동안 아이랑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1년 후에 일선에 복귀해서 다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아이도 좋고 저도 좋은 어떤 윈윈 상생하는 육아를 네.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스스로 이제 경력 단절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생각하는 게 그 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력 휴식기? 한 1년 정도 쉬어간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변화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육아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하면 사실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다 보면 이게 단절이 아니라 굉장히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좋은 휴식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 저한테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됐어요. 네. 지금 이제 경력 단절이 1년 후에 회사를 다시 들어가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간 곳이 트위터 코리아이신 건가요? 그 바로 직전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네네. 네. 가정과 회사 모두 조직이고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법만 잘 터득을 한다면 양쪽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관점이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목표 설정, 리더십, 도전 정신, 창의력, 프리젠테이션, 영어, 시간 관리, 독서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비법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비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특효약처럼 이제 저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법이 없다는 것이고, 비법은, 엄마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능력이죠, 역량. 근데 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수도 되게 중요한데 그 세 가지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십, 도전정신, 창의력 네.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목표 설정하는 것과 시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목표를 설정할 때도 엄마들 중에는 아이의 꿈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로드맵을 그리는 분들이 네네. 계세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짜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중요한 건 거기에서 주인공이 엄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 꿈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짬에 있어서 반드시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네. 아이가 그 목표와 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생각하고, 근데 짜시는 걸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아이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어떤 걸 하고 싶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네. 그 어려운 용어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행은 아이가 하는 거고요. 네. 엄마는 가이드 역할이고 코칭하는 역할인데 엄마가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꿈과 목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고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흔히 이제 보는 게 엄마가 이제 시간표를 짜주고 아이는 그거대로 이제 학교, 학원, 숙제, 학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이런 구도로 가는데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제 그 시간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것인지에 대해서 네. 엄마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좀 이제 설정해 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할 때 엉뚱한 질문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사실 그게 그런 비법이에요.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듣긴 네,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많이 질문을 많이 들어주고 많이 네. 대답도 해주고 서로 얘기를 같이 많이 네, 나눠보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네.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좋은 비법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아이한테 그 흔히 얘기하죠. 오늘 뭐 배웠어?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 뭐냐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오늘 하루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와 같은 좀 구체적이면서 아이한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해주시면 대화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질이 달라집니다. 예. 네, 최근에 쓰신 칼럼에서 보면 질문 노트, 쪽지 쓰기 이 두 가지를 제안하시던데요. 네. 글쓰기거든요, 다. 네, 네. 이게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마들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시고 논술 학원도 보내시고 뭐 스피치도 보내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저희는 쪽지 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어요.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쪽지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놓였는데 어느새 이제 그게 우리 집에서는 가정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아이가 7살 때부터 이제 썼으니까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을 때 정서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답변하는 아빠도 이제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도 육아에 참여하고 있구나. 나도 아이와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정서적 혜택이 굉장히 또 커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아날로그요. 보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숙제해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로 숙제해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뭐 과일 먹고 숙제하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다가 과일이 안에 있으니까 과일 네네. 간식을 먹고 나서 숙제를 하렴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가 꽤 글 쓰는 걸 재밌어하고 일기 편지 쓰는 걸 부담이 없어해요. 항상 이렇게 작은 뭐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쪽지를 쓰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글 쓰는데 뭐 두려움이 없군요. 없어요. 두려움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뭐 오늘 일기를 써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다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가정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나 네. 쪽지 쓰는 건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아이가 쪽지를 쓸 때 반드시 쪽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네. 그럼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또 더 크게 좋아하는. 그렇죠. 아이들은 원래 쪽지를 잘 써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답을 말로 하고 이렇게 쪽지를 하지 않죠. 네. 그런 그렇군요. 소통의 구조를 좀 만드시면 하나의 가정의 문화로도 될 수 있고 아이한테는 글쓰기 능력도 되고 네. 아빠한테는 정서적으로 이제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뭐 질문도 올라오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는 엄마의 판단이 아닐까요? 한 번쯤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질문하고 대화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엄마나 아빠만 성공하고 아이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만 성공하고 엄마 아빠가 희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다 바른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혹은 뭐 엄마 아빠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반쪽짜리 성공을 하지 마시고 이제 가족이 함께 성공하는 행복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불어서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심저격이었습니다.